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7,000km 주행한 시승차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키로수를 주행을 해도 늘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모터에 대한 성능, 배터리에 대한 성능만 지원된다면 언제까지 풀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색깔 자체는 좀 다크한 차량으로 오늘 협찬을 받긴 했지만 뭐 화이트 컬러도 예쁘고 어떤 컬러를 적용을 해도 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택시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면모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흔해지는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자, 주행을 해보니까 주행감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살펴볼 범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5,200만 원부터 롱레인지까지 하면 이제 6,200만 원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 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이한 범위니까 따로 확인해 보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1회 충전으로 최대 거리를 갈 수 있는 500km를 갈 수 있는 얘는 롱레인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기 자동차 중에 최고 장거리를 보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원상의 어떤 수치를 말씀해 드리면요, 전장은 4,855가 나오고 전폭은 1,880 정도가 나옵니다. 전고는 높이는 1,49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쿠페 형태예요. 뒤로 갈수록 쭉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 차량이 이제 스포츠 세단을 좀 흉내를 냈지만 패밀리 세단의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전륜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를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의 종류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요즘 많이 쓰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오닉 6의 성능 재원상을 본다면은 얘는 4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 토크가 좀 셉니다. 605Nm 이라는 수치를 좀 보여줄 정도로 고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좀 심플하고 많이 이쁜데, 여기 상부에 보시면 이제 투명 커버가 안에가 비치거든요. 요거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범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원가 절감 느낌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eGMP라는 플랫폼이 적용이 됐어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글로벌 모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전기적인 어떤 플랫폼이 현대차 그룹에서 만들어서 배터리, 모터, 동력장치, 충격흡수 장치들을 포함을 해서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평범하게 만들 수 있어서 뒷좌석으로 가면은 이렇게 열어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통로가 거의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바로 글로벌 모듈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거 뭐 있어요? 열어볼까요? 예. 뭐예요? 코드. 인버터? 아하, 인버터군요. 김PD님 하나 기쁘게 찾아주셨군요. 자, 그래서 이런 범위의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실내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여기 지금 트렁크 오픈 버튼이 있는데 눌러볼게요. 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차의 덩치랑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말이죠, 트렁크가 조금 작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간이 그리 크지는 않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쿠페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이 상부에 손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시거잭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또 들어가 있었군요. 이렇게 여기도 들어서 타이어 키트 구성에 대한 게 있고,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전자식 트렁크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자, 디자인적인 면모를 아무리 봐도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한국형 포르쉐가 맞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문 열고 개방감 상당히 좋은데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개방감 많이 좋습니다. 많이 넓어요. 진짜 넓어요. 트렁크 개방 버튼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아이오닉 6, 여기 열선이 있고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 도어 캐치 여기 있습니다. 착자감 좋은데 머리가 좀 닿네요. 180 이상의 키를 가지신 분은 머리가 좀 닿은 어떤 우려도 사항도 있고, 무릎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발 공간도 좀 여유가 있고,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도 괜찮은데 머리가 좀 답니다. 저희 영상에 보면 벤츠 CLS가 있는데 CLS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쿠페형으로 거듭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쉬움으로 좀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잘하면요 5명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장거리를 이동을 하신다면 4명이 딱 맞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컵 놓고 스키수로는 보이지는 않네요. 조수석에 워크인에 대한 어떤 조절 범위도 있고요. 공조기
2열에서 봤을 때 USB C 타입 케이블 2개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에 대한 느낌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은데 차량이 이제 7천만 원이 넘는데 블라인드 커튼은 없네요. 그건 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LED 등 은은하게 들어오고요. 선루프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개방감은 그리 크진 않지만 1열은 개방감이 좀 좋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데다가 이제 핸드폰 놓고 좀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열어볼게요. 여기다 꽂아놔도 되겠다, 핸드폰. 도어는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가벼워요. 많이 가볍고요. 스포일러가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엉덩이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오리가 한 번 더 턱시도 입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디자인을 좀 많이 사용을 한 것 같고 이쪽으로 투명을 처리를 했는데 많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한번 터치해서 열고 이쪽으로 전기 충전에 대한 범위를 도움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4칸이 들어왔나요? 그렇죠. 80% 이상이 됐으니까요. 자, 집전기, 집밥 먹이려면은 케이블이 별도로 있으셔야 되고요. 닫는 건 한 번 하면 되고, 또 터치 좀 세게 되나? 세게 되는군요. 이렇게 한번 통 밀면 또 닫히고. 타이어는요, P0 타이어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45의 40R20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조수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특별한 문구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몇 번의 터치감으로 만져보면서 금방 학습할 수 있는 조절 스틱들이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스피커가 내장된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트가 많이 특이합니다. 아이오닉 6에 대한 어떤 에어백에 대한 표기도 그렇고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많이 가져다 주네요. 하부에 또 수납 공간도 많이 여유있게 보여지고요. 핸들 높이 조절은 수동이고요. 자, 사이드 미러 조절은 이쪽에 있었고요. 충전에 대한 여부랑 사이드 브레이크 조절은 이쪽으로 다 한 번에 모여 있습니다. 휴즈 박스 이쪽에 존재하고요. 패들 시프트도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의 사용 범위는요, 회생 제동의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전면에 있기 때문에 프렁크라고 하죠. 프렁크 커버는 없지만 정말 조그만 거 놓고 보관할 수는 있겠네요. 워셔 액추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내연기관이 아닌지라 엔진룸에 대한 특별한 많은 살펴볼 건 없지만 전기차의 특징인 만큼 가급적이면 수납 공간을 살리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본넷 흡음 커버는 없지만 여기 양쪽에 조그만 캔이 있습니다. 많은 독특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뚜껑 닫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볍네요. 알루미늄인 것 같고요. 차값 대비 이 친구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고급 전기차라는 느낌을 많이 인식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 시청자분들께 말이죠. 차량이 갖고 있는 주행 질감과 전체적인 마감과 품질은요, 그에 상응하는 범위라고 저는 느꼈어요.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이면요, E클래스 잘하면은 뭐 여러 가지 수입 독일 차들을 많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들 많이 되실 텐데, 전기차의 범위로 본다면은 좀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범위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대만큼 심하게 큰 범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흥미로운 차량이고요. 계속 주행하면서 특징 한번 잡아볼게요. 와이드한 요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거의 세단 형태를 보실 텐데, 세단에 가장 맞는 그런 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카니발 운전자분들이 이 차를 보내면 좀 작은 느낌도 받아요. 김 PD님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카니발 위주? 네, 카니발 그 차주님들 요즘 신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런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주행을 할 때 속도에 대한 어떤 범위도 정확히 인지가 좀 이렇게 될 정도로 전방에 대한 시야가 환합니다. 다른 차량에 비해서 A필러로 오는 사각지대에 대한 범위는 거의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거의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기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완전히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못하였지만 많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핸들에 주는 이 핸들감은 적당히 묵직하고 가볍고 여러 가지 주행질감을 잘 아우르는 핸들 그립감이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제가 회생제동의 기능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레벨 3까지, 레벨 4도 있나? 맥스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지금 신호가 걸렸어요.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볼게요. 굉장히 느낌이 좀 세면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자, 이게 촤지가 돼요. 촤지.
맥스까지 좀 과하게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승자들이 멀미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찰지 기능을 제가 맥스까지 넣게 되니까 주행거리가 335까지 또 올라갔어요. 전기를 좀 만들어서 보충을 했다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뒤집어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괜찮고 캐스퍼 핸들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스포츠, 에코, 노말.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정말 슈퍼카 못지않은 폭발적인 펀치력을 보여주는데 그 펀치력은 아마 우리 아빠분들께서 느껴보시면 신세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에코 또는 노말로 한번 권장을 해드리겠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요 변경되는 거를 요 느낌을 요즘 그랜저에서 좀 많이 잘 가져간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물건이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 범위는 괜찮은 것 같고 출발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출발을 해서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플러스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생제동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레벨 0으로 넣어볼까요? 0으로 두면 이질감 없어요. 브레이크 제가 엑셀에서 떼도 동승자 지금 김PD 못 느꼈죠? 전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로 놔서 이렇게 맥스까지 놓았을 때 엑셀레이터를 밟다가 떼면 좀 뭔가 밀리는 느낌 나죠 지금? 이게 윙슝 충전 이게 되게 멀미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다 빼볼게요. 제로로 놓게 되면은 윙 자유롭죠?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뭐 충전에 대한 여부 신경 안 쓰신다면은. 하지만 1단계만 기본적으로 놓고 다녀볼게요. 왜냐면 약간은 충전이 좀 필요한 범위도 있으니까요. 운전석 기준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시야감이 많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쯤에서 반자율 주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 70km 자 세팅을 했고요. 핸들은 제가 켰어요. 여기 들어갔고요. 자 한번 떼어볼게요.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커브길인데 오케이 차선 변경 들어갔고요. 80km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차선 변경에서 들어와서 그 어떤 보조에 대한 기능까지도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값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부를 좀 잘 살려준 것 같아서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제네시스급에는 요즘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핸들 한번 잡아주고 핸들 한번 놔봤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재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반자율 잘 들어갑니다. 현재 자 여기는 고속 주행을 좀 하고 있는 범위가 되겠고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어디든 반자율 잘 먹게 생겼네요. 자 시인성 좋고 좋습니다. 핸들 한번 만져주고요. 차선 잘 유지해주고 잘 가네요. 다시 반자율 해제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자율을 고속도로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국도에서는 좀 사용을 덜 하는 편이긴 한데 워낙에 좀 변수가 많은 도로니까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이 친구 주행감 상당히 좋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을 좀 고정관념이죠. 그걸 좀 심하게 갖고 계신데 아이오닉 6가 그걸 좀 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공기 저항 개치수가 0.2 몇인가 나오는데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BMW 전기차 있는데 이 친구보다도 공기 저항 수치가 더 낮고 더 능동적이고 더 빠른 차입니다. 그래서 빠른 게 꼭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족을 4, 5인 안전하게 타고 정말 편하게 모시기에는 적절한 차량이 아이오닉 6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가 있어요. 어떤 차가 더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오닉 6가 당연히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GV60하고 아이오닉 6하고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묻습니다. 일단 김PD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거 GV60보다? 자, 저 느낌 말씀드려 볼게요. 둘 중에 어떤 거 살래요? 저 이거요. 아이오닉 6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비싸요. GV60이 조금 더 비싸요. 아이오닉 6가 차선 변경 해볼게요. 시인성 좋습니다. 아이오닉 6가 조금 더 싸긴 한데 얘가 조금 더 저한테는 이제 쿠페 형태가 좀 뒤에가 좀 낮긴 하지만 주행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모드 한 번 더. 와 순식간에 여러분 130km까지 쭉 만들어줬는데 무서워서 그만 달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전체적으로 주행감 훌륭하고 여러 가지 좀 만족스러운 사항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선택하실 때 아이오닉 6 한번 탑승 한번 해보시고 시승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 잘 나온 차량 맞고 택시가 좀 많이 보이셔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차 정보 제공하겠고 다음 시간에 코나 신형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